기분 좋은 수익의 예감. 안녕하세요. 풍문으로 들었소 진행의 박현정입니다. 네, 저희 풍문으로 들었소에서는요, 이 파도처럼 요동치는 시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갈망하는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 드립니다. 시장은 늘 예측 불가능해 보이지만 결국 시장의 심리와 자금의 흐름은 결국 캔들이라는 이름 속에 정확한 흔적을 남기죠. 지금 시간에서는 대한민국 주식교육 1타 강사 수익날개 한영석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영석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오늘 네. 또 삼성전자의 1분기에 또 역대급 실적 호조가 네네. 발표되면서 네. 굉장히 코스피를 견인하는 모습이었는데 네. 좀 아쉬운 점은 장 후반으로 갈수록 좀 꼬리를 달고 내려오더라고요. 네네. 네, 이러한 시장 오늘은 또 어떻게 보실까요? 제가 어저께 방송하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네. 어제는 이제 뭐 안수민 아나운서하고 이제 방송을 네. 했지만은 제가 오늘 이 시장이 실적이 발표가 되고 나서 어떤 상황이 이제 생겨질 거라고 생각을 했냐면은 소폭 조정이 올 수도 있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삼성전자의 어떤 실적 기대치는 이미 시장이 예상을 하고 있었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또 그 기대 심리 속에 그 주가에 이미 실적의 기대치가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이 발표가 되면 소폭 조정이 올 수도 있으니까는 그 흐름에 좀 주의를 해보십시오라고 어제 이 시황 방송에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제 이 반도체 시장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고 이 반도체가 결국 우리 시장을 견인하는 모습이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또 확실히 증명이 된 그런 어떤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예상과는 전혀 다른 오히려 정말 더 큰 그 어닝 서프라이즈가 발표가 되기는 했지만은 시장은 그럴수록 좀 더 조심스러운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은 이제 반도체가 지수를 많이 이끌어줬지만은 아무래도 지금까지 시장에 좀 그 눌림을 좀 강하게 지탱하고 있는 이제 환율, 그다음에 유가,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대외 정책 등이 이 시장의 밸류에이션을 자꾸 좀 끌어내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주가 자체도 코스피 지수도 5,500까지 상회를 했다가 결국엔 다시 이렇게 되돌리는 모습이 이렇게 만들어지기는 했는데 중요한 거는 뭐 되돌려졌다 그래서 힘이 없다가 아니라 이 지수 견인을 이끌어가는 이 반도체 주력주의 종목군들이 앞으로 이제 어마어마한 실적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 시장을 더욱더 강하게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오히려 그 기대감을 갖게 한 그런 또 모습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은 이제 이 뭐 우리나라 기업들의 그런 실적들이 계속 좋아지고는 있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대외적인 어떤 정책 속에서 많은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그 흐름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잘 이 시장의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이렇게 막 뻗어나가지 못하는 그런 좀 아쉬운 모습은 좀 보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지켜보셔야 될 부분이 이 시장을 움직이는 일단 네 가지의 일단 변수를 먼저 좀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부분들이 개선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좀 더 시장의 어떤 반등의 흐름을 또 짚어볼 수가 있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또 좋은 종목군들도 발견해서 또 좋은 수익으로 연결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실 거는 뭐냐면 일단 메모리 업황이 상당히 개선이 됐다.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터보컨트 이야기 나오면서 뭐 메모리 반도체의 어떤 수요가 막 줄어들 것이다 막 그런 이야기 많이 나왔었잖아요. 사실 그럴 때만 해도 정말 시장은 뭔가 또 보이지 않는 공부 속에서 막 계속 큰 하락의 범위를 또 만들어 줬었고 하지만 그게 아니다. 어차피 우리가 사용하는 그 서버 쪽의 메모리 반도체 HBM의 수요는 아직도 공급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지켜보고 아무로 우리 이 실적에 대한 흐름은 전망치는 계속 견고하게 유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반도체 지수의 어떤 메모리 업황이 개선되면서 코스피를 견인해가는 모습은 오늘 분명히 확인을 해봤죠. 5,500포인트가 이제 넘어가는 과정에서 확실히 삼성전자의 어떤 주가 지수로 코스피 시장을 견인해가고 또 같이 동반되는 여러 업종들의 흐름을 보면서 확실히 우리가 이 업종에 대한 강한 흐름은 정말 큰형답다, 맏형답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삼성전자의 예상 영업이익이 지금 뭐 1분기에만 57조, 작년도가요 43조. 와, 1년치 영업이익을요 이번 1분기에 달성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올해 예상 영업이익 뭐 240억, 240조, 280조, 뭐 300조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불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이런 시장이 뭔가 엄청난 그런 실적 모멘텀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거기에 조금 더 대외적인 어떤 변수나 환율, 유가 이런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안정화된다면 더욱더 시장은 강하게 일어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보시면은요, 지금 원달러 환율도 지금 1,500원대에 대한 좀 부담을 안고는 있어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이게 이제 외국인의 수급에도 조금 영향을 미치겠죠. 아무래도 이제 달러가 강세가 되고 그다음에 원화 자체가 이제 약세가 되면 좀 외국인들한테는 좀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고 아무래도 이제 환율이 올라가면은요 기업에 대한 이제 할인율이 상당히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커질수록 기업에 가지고 있는 그 할인율도 커지기 때문에 할인율이 커지면 그만큼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 주가 이런 부분들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기업의 할인율은 환율하고 또 연동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처럼 삼성전자가 아주 강한 그런 실적의 모멘텀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그런 어떤 환율의 부담에 또 밸류에이션이 살짝 축소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은 이게 그냥 장기간 계속되는 그런 흐름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환율이나 유가나 이런 부분들이 아주 불안정한 그런 흐름 속에서의 그런 어떤 일시적인 모습일 수도 있고 뭐 이란과 미국의 전쟁, 뭐 계속 뭐 종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뭐 공격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그 기한 시기를 조금씩 지금 이제 늦추고는 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이 전쟁이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다만 여파는 남겠죠. 유가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에 미치는 영향들이 있고 결국 그게 물류나 원자재에 미치는 원가에서 그게 이제 소비재로 넘어오는 과정에서의 또 텀이 있다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나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그런 어떤 소비자 물가 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기업의 실적 모멘텀이 강하게 살아 움직이면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고 또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또 하나의 반전의 기회가 또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일단 환율에 대한 어떤 하락 부분, 그 다음에 국제 유가에서의 어떤 물가 내수 마진을 압박하고 있는 유가에 대한 안정. 하지만은 지금 뭐 유가가 110달러 이상 넘어간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전에는 100달러만 넘어가도 어땠어요? 거의 임계점에 다다르는. 그래서 우리가 유가 100달러 돌파하면은 정말 시장이 상당히 힘들고 어려워지는 뭐 금융시장이 뭐 정말 패닉 상태도 오는 그런 느낌처럼 우리는 받아들였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유가가 110달러에 머물고는 있지만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담은 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우리가 이 시장 경제에 미치는 우리가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우리가 침해당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좀 견고하게 지켜낼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또 이제 미국의 관세 통상 압박이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수출주의 밸류에이션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이 이제 무역 301조를 이제 개시하기 시작하면서 뭐 현대차나 반도체나 여러 가지 어떤 기업들에 대한 또 관세에 대한 압박 부분들이 또 같이 이루어지는 만큼 그 부분이 앞으로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또 미치게 될지 좀 더 주목해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업종별 체크 포인트를 한번 보시면은요, 뭐 반도체는 뭐 이 시각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모멘텀이나 실적이나 다 정말 최고의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는지 이 흐름만 여러분들이 쭉 주목해 보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자동차, 2차 전지 뭐 이런 부분들은요. 아무래도 이제 자동차나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이제 관세의 압박 부분에서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좀 더 버텨낼 수 있는지 그 힘을 좀 보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ESS 부분들이 이제 좀 강하게 또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또 3월 31일 날 정부에서 또 재생에너지 ESS 쪽에 관한 그런 어떤 정부 지원 정책들이 발표가 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에서 가장 또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죠. 업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전반적으로 동시에 강한 이 모든 업종이 다 올라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조금씩
이 2차 전지 업종에 대한 움직임이 LNF를 비롯해서 슬금슬금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시장의 어떤 주도주 섹터의 어떤 변화되는 모습들도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같이 시장 매매에 참여를 하신다면은 조금 더 여러분들의 기준점이 더 나아지지 않을까 싶고요. 코스닥에서 바이오 코스닥 상장주는 아무래도 이제 아직까지는 기관 외국인의 수급이 많이 좀 약화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일단 시장 주도주 중심으로 일단 여러분들이 시선을 고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정책 수혜주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여러분들이 놓고 보시면서 차분히 하나씩 종목을 대응해 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살펴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시장이 상방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시나리오를 한번 구성을 해보면은요. 지금 반도체 호실적은 확산이 되고 있죠. 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발표됐고 이제 SK 하이닉스도 그 이상에 준하는 실적을 이제 보여줄 것 같고 환율과 유가의 안정, 그 다음에 외국인들의 어떤 재유입,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같이 들어온다고 한다면은 시장은 확실하게 상방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갈 수 있다. 다만 지수가 지금 박스권에 좀 갇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종목별 좀 이렇게 확대된 폭이 서로 섹터별로의 차이가 좀 많이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대형 위주의 장세고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이 체감할 수 있는 전체적인 어떤 시장이 정말 활성화되고 있다라는 이런 체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지수가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실질적으로 우리는 저 상방의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시장을 바라보시는 기준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기준점에서 큰 흐름만 주목을 하시면 돼요. 예, 어떤 섹터, 어떤 종목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기는 하겠지만 전체 시장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분위기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정말 실적은 좋은데 왜 이렇게 잠시 응축되어 있는지 그것이 우리 시장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인지 아니면은 각 기업의 펀더멘털의 문제인지 심리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대외적인 변수에 관한 문제인지 자 그러면 그 중에서 개선할 수 있는 게 있고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극복할 수 없는 요소들보다 극복할 수 있는 요소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을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기준도 있다라는 거 명심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황과 더불어서 또 같이 앞으로 진행해드릴 종목에 대한 그런 이야기까지 여러분들하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사실 종목 이야기는요 정말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게 너무너무 많아요. 예, 그렇지만은 오늘 이 제한된 시간에 사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오늘 이 시간에 다 여러분들에게 세세하게 아주 자세하게 그 종목을 좀 다 잡아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 시간에서는 좀 약간 개략적인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좀 더 자세하고 깊은 얘기는 21시 야간 교육 방송에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씩 좀 짚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야간 교육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 텐데요.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내일의 장에 또 좋은 수익을 만드는 부분에 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간 교육 방송에 참여하시는 방법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수익날개 한영석 대표님의 교육 들어보셨습니다. 50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 야간 21시에 매일같이 한영석 대표님께서 교육의 기준 잡아주고 계시죠. 실전 차트 매매법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또 히든 종목 오픈을 해주시면서 다양한 종목에 대해서 기준점을 잡아주고 계십니다. 하단 QR코드 가지고 계시는 휴대폰 화면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고요. 그 휴대폰 화면 링크로 들어가셔서 영어로 된 링크 클릭하시면 교육방의 입장 링크도 있기 때문에 빠르게 입장하셔서 오늘장에도 정리를 해보시고 더 다가오는 내일장에 어떤 종목들을 좀 들여다보면 좋을지 여러분들도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또 한영석 대표님께서 잡아주신 종목들 검색기에서도 포착이 되면서 저희가 누적 상승률 굉장히 많이 쌓아가고 있는데요. 이 누적 상승률 표를 통해서 저희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내기 한영석 대표님께서 다양한 종목들 또 많이 잡아주셨는데 최근 들어서는 삼성 E&A 저희가 3월 31일부터 검색해서 포착이 되었고 이러한 종목을 통해서 야간 무료 방송을 통해서 이 차익 실현의 기준과 또 언제 편입을 하면 되는지 이 지지선과 저항선의 기준도 잡아주시면서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주셨던 종목인데요. 삼성 E&A 같은 경우에는 35,000원 선에서부터 지금까지 52,000원까지 올라와 준 모습이고요. 지금 일주일 정도 되는 시간 동안 48%의 이 단기간에 강한 상승을 보여주었던 종목입니다. 이 밖에도 저희 대한광통신도 마찬가지로 이 한영석 대표님께서 이 교육을 진행해 주셨던 종목이 있죠. 대한광통신도 저희 3월 달부터 검색기에 포착이 되었는데 이러한 종목에 대해서도 기준점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분들 정확한 차익 실현까지 도와드렸던 종목입니다. 현재까지 2달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저희는 200% 넘게 이렇게 크게 수익률을 쌓아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당장 내일장에 공략할 만한 종목들 궁금하다 하시면 또 교육방에 입장하셔서 교육 정확하게 들어보시고요. 저희 무료 교육방에 입장하셔서 수익내기 한영석 대표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하단 QR코드 통해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다시 한번 한영석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네, 한 대표님. 네, 제가 방금 또 누적 상승률에 대해서 네네. 또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정말 너무 신기했어요. 대한광통신 무료 교육방 야간 방송에서 네네. 교육하시고 네. 다음 날에 바로 네. 또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거든요. 네네. 보였는데 이 대한광통신 어떻게 또 이런 상승을 또 잡아주실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네. 주제에 야간 대해서 교육 방송에 말씀해 같이 주세요. 한번 참여해 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그때 어떠셨어요? 야간 교육 방송에 같이 참여하시면서. 저는 그때 네네. 굉장히 또 지지선과 저항선의 기준을 잡는 거에 네네. 또 새롭게 배워서 네네. 너무 신기하고 또 음. 이렇게 조금 변동성이 있는 시장 속에서 이런 기준만 있으면 좀 내 마인드 컨트롤을 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이 가장 네. 많이 겪고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네. 현정 씨는 주식 매매를 할 때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려우세요? 주식 매매할 때 가장 어려웠던 네네. 부분은 이 예측을 하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예측. 네, 좀 네. 맞추고 싶고 내가 네. 한 예측이 맞았으면 좋겠는데 어, 이제 틀릴 때 너무 많이 불안하고 네네. 이게 맞을까 안 맞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아마 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아마 비슷한 기준이 아닐까 싶어요. 사실 우리가 내가 샀을 때부터 주가가 확 올라가고 내가 딱 팔면은 주가가 확 꺾이고 이러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거꾸로 가죠. 내가 맞아요. 딱 사면은 주가가 꺾이고 내가 팍 팔면은 주가가 올라가고. 그 사실 이 주식이라는 게 예측이라는 그런 흐름에서도 우리가 뭐 지켜볼 수는 있는데 내가 그거를 명확한 기준이 없이 예측을 바라보면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운, 감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거를 기준을 갖고 기다리면은 그거는 전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뭐 대한광통신이나 삼성 E&A나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 상당히 높은 수익을 냈어요. 그것도 불과 3거래, 4거래일 만에 어마어마한 수익을 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수익은 우리만 낼 수 있는 거냐?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너희는 냈는데 우리는 못 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정말 이렇게 아쉬워하시지 마시고 한번 잘 보시면 돼요. 어떻게 수익을 냈는지 그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일러드릴 겁니다. 사실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요. 자, 4월 2일부터 뭐 2월 달, 3월 달부터 하면 200% 이상의 수익인데 사실 그건 너무 먼 나라 얘기고요. 짧게 4월 2일이면은 불과 지금까지 한 3거래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3거래일 동안에 약 40% 넘는 이런 수익을 만들어내요. 자, 진짜 저게 가능하다고? 예, 여기서 어떻게 저희가 감히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미 팍스TV에서도 방송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여러 차례 안내를 드리고 편입기준점 잡아드리고 그 교육을 딱 진행을 해드렸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보시면 포착가가 1,590원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종목 검색기에서 이 종목을 포착을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기준점에서 어떻게 매매를 했습니다라는 그 기준점 교육까지 다 시켜드리고 또 야간 교육 방송에서도 또 다음의 전략도 잡아드리고 계속 우리가 어떻게 끌고 가야 될지 어떤 부분에서 저항을 받으면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 또 지지선에서 어떤 모습이 보이면 또다시 우리가 어떻게 공략을 할지 등 여러 그 시나리오를 가지고 장중에 대응을 해나갔던 거죠.
그러면 사실 저희는 이거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저희도 운으로, 감으로 매매를 하는 사람과 다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어떤 흐름이 있을 거고 어떤 모습이 보이면은 우리는 어떤 행동을 취한다. 네, 그런 나름대로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그 장의 흐름을 지켜봤기 때문에 저희는 전략적으로 기다림 속에서 매매를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사실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 저희가 요 부분이 여러분들한테 시장에 안내를 드릴 수 있었던, 여러분들 대한광통신 종목 검색기에 이렇게 나타났고요. 이 부분이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한번 시장에 접근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라고 알려드렸어요. 그럼 안 믿으시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냐하면은 아니 여기서 이만큼 상한가가 전일 상한가였고 또 갭상승한 이후에 주가가 이렇게 강하게 뻗어 올라가는데 아니 저걸 어떻게 사라고, 미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항상 저희의 매매 기법, 또 저희 시장에서의 매매 기법을 이야기를 할 때 항상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우리는 올라가는 힘을 확인하고 들어간다. 왜냐하면은 힘을 확인하고 들어가도 뻗어 나가는 것 같다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떨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 힘도 확인하지 않은 상황에서 들어갔다가 이게 갑자기 탁 이렇게 꼬리 쳐져 버리면 얼마나 이게 또 큰 또 손실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그 힘의 크기를 기준으로 잡는 게 뭐라고 했어요? 앞에 있는 이 정고점을 강하게 돌파한다. 자, 강하게 돌파한다라는 기준은 무엇이다? 어마어마한 거래량과 수급이, 거래대금이 이렇게 같이 와야 된다. 이 거래대금과 거래량의 이 수급이 이렇게 한꺼번에 몰리지 않은 상황에서의 강한 돌파는 크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은 이 기준에서 우리가 안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어마어마한 수급과 함께 강한 돌파의 흐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바로 편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미 교육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교육이라는 거는 뭡니까? 하나의 시스템이죠. 시스템이라는 거는 뭐예요? 내가 어떤 조건 속에서도 그걸 기계적으로 내가 행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나만의 룰입니다. 그렇죠? 사실 사람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을 이성적으로 통제하는 건 상당히 힘들어요. 하지만은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나의 어떤 이성만 가지고 이렇게 매매를 하시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욕심이라는 단어가 나를 또 지배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공포라는 단어가 나의 심리를 또 억누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극복하고 그 기준에서 벗어나서 정말 전략적인 매매를 하시려면은요, 나라는 사람 안에 가지고 있는 나만의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시스템을 만들어 드리는 게 사실 오늘 이 박스에서 이 교육 방송이고 또 추가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또 야간 교육 방송에서 더 세부적인 더 디테일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늦게까지 공부하시는 분들이 더 열심히 더 배우시고 더 많이 배우시고 더 많이 수익 내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TV 앞에서 할까 말까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야간 교육 방송에 같이 참여하시고 링크로 들어오시면 돼요. 그 링크 여러분들이 딱 카메라로 클릭하시면 그 안에서 이제 또 하나의 또 저희 방으로 입장할 수 있는 또 긴 영어로 되어 있는 그 링크가 있거든요. 그걸 탁 누르시면은 입장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저희하고 24시간 주말에도 계속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교육 영상 보시면서 또 저희 또 교육 방송 또 영상 이런 것들을 계속 보시면서 매매 전략에 관한 그런 공부를 끊임없이 해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이런 전략을 딱 가지고 저희가 편입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장중에도 교육을 해드려요. 아무래도 주가가 딱 튀고 올라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래도 장중에 얘가 튀고는 있는데 얘를 잡아야 돼 말아야 돼 고민을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한 요 정도 이런 모양이 딱 떴을 때 정고점을 강하게 돌파한 기준에서 움직이고 있을 때 여러분들 지금 이 시점에도 충분히 편입 구간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대응해 보시되 일단 여기서 주가가 이 기준선 이하로 이렇게 만약에 밀리게 되면은요 좀 조심하십시오. 다만 얘를 밀리지 않고 얘가 다시 이렇게 치고 올라가면은 저점 구간 눌림목 구간에서의 다시 재편입의 기준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 방송을 여러분들에게 장중에 해드려요. 아침에 장 딱 열리자마자 그냥 얘가 아침부터 막 움직이길래 그냥 바로 켜서 해드립니다. 그래서 영상 녹음하고 다 업로드해서 한 10시 39분에 여러분들한테 다 공략을 해드리죠. 그리고 그냥 알려만 드리는 게 아니라 기준점까지 알려드리죠. 지금 오늘 장중 고가가 얼마고요. 거기서 얼마 이상 얘가 주가가 밀리면 차익 실현 구간 잡으시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손절가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기준을 잡으시고요. 기준점까지 다 잡아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 포인트를 내가 공부를 해서 들어갔을 때 어느 기준에서 내가 차익 실현을 하고 내가 좀 늦게 진입했을 때는 어느 기준에서 내가 손절을 해서 내가 손실을 최소화해야 되는지 이런 기준 전략을 배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어떤 기준을 배우시는 게 아니라 그냥 어디 가서 야 얼마에 사래? 얼마에 팔래? 어떤 종목 사래? 이런 것만 그냥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절대 매매가 안 돼요. 예, 왜냐하면은 얼마에 사세요 한다고 그 종목이 그 가격에 살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당하세요. 얼마에 사세요 이렇게 했어요. 기준이 있어요. 자 그런데 주가가 여기 와 있어. 10,000원에 사라고 했는데 지금 주가가 막 9,000원이야. 와, 더 싸게 살 수 있다면서 막 사요. 얘가 지금 막 자빠지고 있는 건지도 모르고. 그런데 이게 8,000원, 7,000원, 6,000원 가도 손을 못 대. 왜? 이미 빠졌기 때문에 나한테 기준이 없거든요. 근데 얘가 주가가 10,000원에 사라고 했는데 얘가 11,000원, 12,000원 이렇게 됐어. 근데 막 겁이 나서 못 사는 거야. 아이고 10,000원에 사라고 했는데 11,000원, 12,000원인데 저거 어떻게 들어가죠? 들어갔다가 그냥 고점에서 물리는 거 아니야? 근데 얘가 계속 올라가. 하늘 높은지 모르고 막 올라가요. 왜? 거기서부터 막 힘을 받아갖고 막 치고 올라가니까. 그러면 또 배만 또 아파. 그러다가 아우 진짜 저거 사야 되나 보다 해갖고 고점에 가서 딱 사. 그럼 어떻게 돼요? 찡 떨어지죠. 이거 방송 보시면서 그러실 거야. 내 얘기 어떻게 내 얘기를 저렇게 똑같이 하냐. 네. 그런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속성이에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초등학생하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유소년 축구팀하고요. 국가대표 그 축구 선수하고 한 운동장에서 같이 게임을 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게 과연 페어하다고 느끼십니까? 그건 절대 페어하지 않아요. 공평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런 시장에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놓고 매매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이 금융지식으로 무장되어 있고 자본으로 무장이 되어 있는 외국계의 어떤 글로벌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와 그런 사람들과 정말 치열한 매매 싸움을 통해서 서로 수익률 싸움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누가? 우리 개인들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그거를 정말 치열하게 느끼셔야 되는지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런 메이저급들 사람들하고 매매를 통해서 내가 수익을 내려고 하는데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다? 아니 최소한 드리블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운동장에 나가서 국가대표 선수들하고 싸워갖고 골을 넣어서 내가 거기서 내가 수익을 내고 내가 그걸로 돈을 벌고 하겠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 시장을 되게 무모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좋은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이 없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 뺏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관 투자자들 저는 사실 이런 얘기 들으면 되게 화가 나요. 뭐 증권사에서 뭐 성과급 잔치한다. 무슨 외국계 글로벌 투자자들이 무슨 성과급을 얼마큼 받아간다. 막 그런 얘기 들으면은 막 화가 치밀어 올라요. 어떨 때는. 왜냐하면 그게 다 누가한테 뺏어간 거예요. 저희 개인 투자자들한테 다 뺏어간 거잖아요. 안 그래요?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이 결국 그들의 배불림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언제까지 그렇게 할 것이냐. 오셔서 배우셔야죠. 여러분들이. 최소한 내가 캔들이 뭐고 주식시장에서 말하는 이 차트에서 말하는 각각의 기호들의 언어가 과연 우리가 어떤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는지 최소한 기준은 아셔야죠. 여러분들이. 그걸 모르시는 상황에서 그냥 버튼만 손가락만 까딱까딱 해가지고 내가 돈을 벌겠다, 수익을 내겠다, 주식으로? 에이, 그건 꿈이에요, 꿈. 한두 번은 운이 좋아서 먹을 수는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지속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우셔야지만 지속적인 수익을 내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냥 가물하는 거는 운이 좋아 두세 번은 여러분들이 맞춰서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했을 때 계속 수익이 날까요? 나는 나던데? 그러면 하시면 돼요, 그렇게. 근데 되게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안 되시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점이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을 좀 한번 해보시고 그러면 내가 어떤 교육을 받고 내가 어떤 것을 알았을 때 좀 더 시장에 눈이 떠질 수 있는지 그 샘플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예요. 사실 대한광통신도 다른 게 아니에요. 아까 전에도 이게 저희가 야간 교육방송에서 제가 교육을 해드린 거예요. 그 장면 그대로예요. 여기까지가요. 여기까지가 제가 아까 요 앞에 장중방송에서 보여드렸던 거예요. 장중방송에서. 자, 그럼 장중방송에서는 주가가 밀렸을 때 이 지지선의 기준을 보시고 밀리지 않으면은 왜냐하면 이제 장이 끝났으니까
그러면은 이 두 가지 플랜을 잡아주잖아요. A 플랜, B 플랜. 주가가 다음 날 이렇게 강하게 반등을 한다 했을 땐 무리하게 들어가지 마시고 오히려 이 앞에 있는 전고점 11,300원 구간을 강하게 돌파한 다음에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무리하게 올라가는 거를 잡았다가 여기서 다시 얘가 저항선을 뚫지를 못하고 다시 이렇게 밀려버리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좀 더 손실이 커질 수 있고 괜히 고점에서 밀렸다라는 그런 어떤 패닉 상태에서 투매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다만 주가가 이렇게 밀렸을 때 이 저항점을 뚫고 내려와서 지지선을 뚫고 내려와서 주가가 밀리면은 관망하십시오. 예, 아무리 지금 추세가 좋아 보이기는 해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부로 덤비는 건 아닙니다. 경고까지 해드리면서 교육의 기준을 다 잡아드려요. 그리고 나서 또 4월 5일 날 어때요? 여기서 강하게 돌파를 했어요. 돌파를 하니까 또 추가적인 매수 전략 나오겠죠. 이미 전날 다 알려드렸잖아요. 여기서 강하게 돌파하고 요 고점 넘어가는 순간은 편입해도 됩니다. 아니 이렇게 교육을 해드렸는데 이 수익을 못 내면 안 되죠. 그렇죠? 이 수익도 거의 몇 프로예요? 거의 한 20% 가까운 수익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매매 기준 전략만 아셔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오는데 40% 3거래일 만에 시장 되게 어려웠습니다.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예. 어려운 시장에서라도 어려운 시장에서도 이런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거는 이거는 단순히 운일까요? 운은 아니라는 거예요. 전략이 없었으면 운입니다. 근데 저에게는 전략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그 전략을 배우러 오시라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 교육이라는 것 자체는 여러분들의 어떤 계좌를 만들어 나가시고 운영해 나가시면서 여러분들의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어떤 여러분들의 자산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혜택을 누리시는 거지 뭐 제가 무슨 혜택을 크게 누리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수익이 극대화된다고 해서 그게 뭐 저한테 보너스로 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만 여러분들에게 그런 교육을 통해서 이 시장에서 좀 살아남으실 수 있고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는 그런 주식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야간 교육 방송이 준비가 되어 있는 거니까 같이 참여하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실질적으로 대한광통신도 보면은 이제 여기에서 고점에서 이제 더 이상 주가가 뻗어나가지 못해요. 이제 정고점을 돌파했는데 뻗어나갈 수가 없어요. 왜? 올라갈 만하면 이제 프로그램 막 매도가 그냥 막 나오기 시작을 해요. 프로그램 매도가 뭐예요? 또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진짜 안 되십니다. 그것도 모른다 그러면 빨리 QR 찍고 들어오세요. 예, 앉아 계실 자격이 없습니다. 빨리 교육방으로 오셔야 되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그러면은 프로그램 매도가 갑자기 막 나와요. 프로그램 매도는 이제 기관이나 이런 금융 투자자들이 기계적으로 어떤 고점에서 이렇게 차익 실현을 할 때 기계적으로 이렇게 막 매도 포지션이 나오는 거예요. 또는 매수 포지션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얘가 고점에서 막 밀려버린단 말이에요. 고점에서 밀려버리는데 우리가 차익 실현 기준이 있죠. 여러분들이 모르실까 봐 이미 교육을 다 해드렸는데 모르실까 봐 또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주 자세하게. 예. 보면은 고점에서 1.5% 정도 이렇게 밀리면 지금 같은 상황에선 일단 일부 차익 실현을 하십시오. 3% 정도 고점에서 밀리면은 50% 정도 차익 실현하시고요. 자, 고점에서 5% 정도 밀리면은요. 전량 100% 다 차익 실현하고 나오십시오. 오늘은 더 끌고 가는 날이 아니라 차익 실현하는 날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 수익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수익을. 3거래일 만에. 화려하죠. 그렇죠? 부럽지 않으세요? 예, 부러워만 하시지 말라고요. 부러움에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QR 찍고 들어오시면 그 부러움도 여러분들의 것이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요. 좀 더 빨리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0,000원대에서 목표 주가 사실 11,000원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게 뭐 너무 계속 치고 올라가고 뭐 저희가 끊을 구간이 없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계속 가지고 갔던 거고 자, 보시는 분들이 어때요? 그냥 뭐 저는 별명이 대포예요. 대포. 대표님이 아니라 그래서 대포님 계속 불기둥 대포 쏘신다고 맨날 그러고 있어요. 많은 분들께서.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막 우울해 있는데 저희는 그냥 혼자 그냥 막 수익률 잔치하고 예. 이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뭐 매매 기준 하나 잡아주니까는 너무 좋다. 기준이 있는 거와 없는 분들. 그렇죠? 그런 분들의 차이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런 뭐 다른 분들이
정말 즐겁게 정말 우수하게 막 이렇게 수익을 내셔도 여러분들이 못 내시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한 단계 좀 더 발전된 그런 매매 전략을 갖고 싶다? 그러면은 야간 교육 방송에서 좀 더 깊이 있게 더 공부를 하시고 또 내일 더 높은 수익 뭐 이런 대한광통신처럼 이번 주 안에 또 30%, 40% 이런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얼른 참여하셔야 되겠죠? 자, 참여하시는 방법 다시 한번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QR코드 가지고 계시는 휴대폰 화면 여셔서 일반 기본 카메라 어플을 실행시키신 다음 화면에 가져다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나옵니다. 링크에 있는 양식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제출하기 버튼도 눌러주시고 그 양식에 있는 영어 링크 따라서 교육방 입장하시면 교육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야간 21시에 매일같이 진행하는 무료 교육 방송 히든 종목도 오픈을 해드리면서 정확하게 교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대한광통신 이 종목도 이 3거래일 만에 40%라는 또 어마어마한 상승률, 이 교육방 이 입장하신 분들에게는 상승률을 쌓아드렸고요. 또 야간 교육 방송에서 정확한 차익 실현의 기준 정해드리면서 이러한 강한 상승세를 모두 여러분의 계좌에 담아보실 수 있도록 정확한 기준점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빠르게 하단 QR코드 통해서 빠르게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빠르게 입장해 주셔야 또 야간 21시에 교육방송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빨리 입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한영석 대표님. 네, 저희 다시 한번 또 다른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네네. 저희 삼성 E&A도 계속 이제 기준점을 잡아주고 계시잖아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히든 종목으로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네, 종목이에요. 맞아요. 네네. 저희 야간 교육방송 오신 분들은 또 삼성 E&A 종목 또 교육을 받아보시면서 편입의 기준도 네네. 설정해 주시고 또 어디까지 올라갈지 차익 실현의 기준도 캔들 차트 해석법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네네. 이 종목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러니까는 뭐 말씀해 앞으로도 사실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그런 종목이기도 하는데요. 네. 그 삼성 E&A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장중의 흐름에서 또 우리가 이제 소위 이제 여러 캔들 패턴 중에 이제 가장 강하게 신뢰하고 있는 또 망치형 그런 어떤 4대 천원 캔들 패턴 그 패턴에서 우리가 되돌림 흐름의 기준에서 편입 구간까지 이 방송을 통해서 퀴즈까지 내드리면서 제가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그 흐름이 그대로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다면, 배우셨다면, 잘 배우셨다면, 그냥 이렇게 눈 뜨고 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정말 잘 배우셨다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편입의 기준에서 큰 수익을 계속 만들어 가실 수 있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아까보다 좀 수익률이 더 좋습니다. 삼성 E&A 같은 경우는요. 아까는 뭐 대한광통신 한 40%대였지만 지금 52%가 넘어갑니다. 수익률 자체가요. 이거는 4거래일이에요. 4거래일. 아니 쟤는 뭐 손만 대면은 뭐 이렇게 다 주가가 저렇게 좋아? 자, 모르겠습니다.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같이 공부를 한 종목들은 너무 잘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도 공부한 종목들이 지금 또 훨훨 날아가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교육방송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너무나 복 받으신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늦은 시간까지 공부를 하는데 뭐 10시, 11시까지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께서 참 이런 종목군들을 또 대응하시고 또 교육받으신 대로 대응하셔서 좋은 수익 났어요. 수익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또 이렇게 응원액을 남겨주시면은 또 저도 보람이 느껴지고 그게 계속 선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저도 또 집중하고 연구하게 되고. 근데 사실 이 삼성 E&A는 뭐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제가 이 팍스경제TV에서도 제가 3월 31일 날 내일장 불기둥 AI 예상 종목 해갖고 딱 갖고 나왔던 종목이에요. 지금 요 차트 이 흐름에서 강한 수급이 놓여졌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 반드시 주목을 해봐야 되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과정에서 가장 큰 에너지 플랜트의 슈퍼사이클에 대한 진입이 있고, 그 다음에 지난 2월 달에 3조 4천 규모의 화공 플랜트 수주가 되었는데 이 규모가, 이 수주 금액이 결국에는 안정적인 어떤 공급망에 대한 우려 없이 안전하게 이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가장 실적 모멘텀이 되는 부분. 더군다나 국가산단 반도체 라인 증설에 따른 수주 잔고 확보, 삼성 반도체 업황의 어떤 큰 이슈와 함께 같이 형성되는
반도체 산단의 그 규모에 대한 수주 잔고 확보, 안정적으로 수주 잔고가 확보되어 있는 이 기업에서 더군다나 지금처럼 이제 모든 유가 환율이 불안한 상황에서 안전자산 심리 선호도가 강한 이 시점에 뭐예요? 안정적인 매출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에너지 전환 기업으로 우리가 탈바꿈되어 가고 있다. 그런 과정에서 상당히 주목해 볼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종목을 고를 때 어떤 기준으로 고르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뭐 가장 대표적으로는 저희는 종목 검색기를 통해서도 기본적인 그런 소스를 얻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기업에 대한 분석들, A라는 기업이 있으면 그 기업은 지금 어떤 실적 모멘텀이 있고 어떤 앞으로 미래 향후에 대한 발전 계획이 있고 그것이 결국 기업의 실적과 영업이익에 어떻게 영향을 미쳐서 어떻게 이 기업이 성장해 나갈 것인지 그런 것까지 다 추려서 저희가 종목 검색을 딱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때요? 내가 종목을 고르면은 그냥 바로 그 다음날 바로 묻지마 직진 매수입니까? 아니죠. 타이밍이라는 게 있죠. 어디서 들어가고 어디서 우리가 좀 이렇게 살펴보고 타이밍이라는 게 있어요. 또 내가 설령 매수를 딱 했는데 얘가 확 치고 올라가면 땡큐지만 또 살짝 조정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조정을 받는데 조정이 그냥 일시적으로 내가 버틸 수 있는 그 조정이냐 아니면은 이 회사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시장의 어떤 여러 가지 대외적인 이슈 때문에 잠깐 시장의 영향에서 받는 조정이냐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그 이후의 흐름이 어떠냐 하면은 자, 맨 처음에 이 종목이 포착된 지점이 요 지점입니다. 그래서 야간 교육 방송에서 이 전략들을 다 잡아드려요. 여기 앞에 전고점 돌파하고 여기서 밀리고는 있지만 다시 재돌파하는 구간. 하지만은 주가가 다시 밀리지만은 요 구간에서는 이미 여기서는 저희가 한번 끊고 나올 수가 있는 기점이죠. 그런데 주가가 그 다음날 엄청난 갭상승으로 출발을 하더니 한번 쫙 밀려요. 미친 듯이 밀립니다. 거의 뭐 상한가 근접해서 바닥까지 쫙 밀려요. 예, 그러더니 얘가 다시 슬금슬금 막 이렇게 돌리기 시작을 합니다. 돌리면서 앞에 있는 전고점도 돌파하고 또 계속 올라가더니 이 고점에서 이제 횡보를 하기 시작을 해요. 자, 그러면 이 과정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명확하게 이 방송에서 명확하게 제가 교육을 해드린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요, 저희가 시청자 참여 퀴즈로 가지고 왔던 거예요. 자, 이런 망치형 캔들이 만들어졌을 때 꼬리를 이렇게 되돌리는 과정에서 우리는 어디서 편입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퀴즈를 내드렸어요. 정답은 2번이었어요. 꼬리의 절반 이상을 되돌리는 시점부터 우리는 편입의 기준을 잡을 수가 있다. 자, 그러고 나서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이 흐름이 요 흐름이에요. 고점에서 거의 상한가 부근에서 바닥까지 쫙 내려오더니 얘가 다시 이렇게 되돌립니다. 되돌려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고점의 절반 구간이면 요 구간이에요. 그리고 요 구간은 뭐냐면은 요 앞에 또 전고점을 돌파하는 구간이에요. 이거를 저희가 막 끼워 맞추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교육을 해드렸던 그 전략 범위 안에 요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되돌리는 과정에서 또 추가 편입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얘가 어디까지 가느냐? 추가 편입, 그러니까 요 구간이에요. 되돌리는 구간이 요 구간이에요. 되돌리는 구간이 요 구간인데 갔다가 평행하더니 여기서 다시 앞에 있는 이 전고점을 뚫어요. 그리고 나서 강하게 돌파하는데 저항선에 걸려요. 앞에 전고점에. 다시 살짝 주가가 밀리기는 하는데 다시 또 뚫습니다. 오늘. 예, 강하게 또 돌파를 해요. 그러면서 지금 다시 내려오긴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주가가 이렇게 바닥에서 뚫고 올라갈 때 얘는 뭐야? 저항선이다. 그렇죠? 근데 주가가 올라간 다음에 얘가 밀리는 과정에서 이 선은 다시 지지선이 되기 때문에 이 선을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계속 보유를 하고 지켜본다. 그러면은 이미 저희는 이 종목군에 대한 모든 분석이 지금 다 끝났습니다. 기업적인 펀더멘털 분석도 끝났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기술적 분석도 다 끝났어요. 근데 오늘도 끝일까요? 아니라고 봐요, 저는요. 추가적인 어떤 전략을 여기서 이제 차익 실현을 강하게 또 할 것인가? 아니면은 좀 더 우리가 기준 전략을 놓고 더 끌고 갈 것인가? 그거를 우리는 이제 또 지켜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의 흐름에서 오늘 현재 전략이 강하게 뚫었을 때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갖고 갈 것이며 여기서 주가가 밀린다라고 한다면 또다시 우리는 어떤 또 차익 실현의 기준을 갖고 갈 것인지 그런 기준들을 오늘 야간 교육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자세하게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말씀을 드리고 그 기준을 좀 잡아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방송 시간이 채 5분도 남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이 전략들을 다 잡아드리기에는 너무 시간이 부족합니다. 또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선물을 하나 갖고 온 게 있거든요. 예, 내일장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될 그 종목도 갖고 나왔기 때문에 그것까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니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단 QR 보시고 여러분들이 사진기로 QR 찍으셔서 같이 야간 교육방까지 무사히 입장하시면은요. 이번 야간 교육방송에서 좀 더 여러분들에게 디테일하게 내일의 전략까지 잡아드려서 여러분들도 이런 수익 내실 수 있는 종목들 같이 또 대응 전략 잡아드리고 또 오늘 가지고 온 이 종목이 또 내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 종목군에 대해서도 히든 종목이잖아요. 종목 공개는 야간 교육방송에서 할 거예요. 그리고 야간 교육방송에서 이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 다 잡아드릴 겁니다. 아마 지금 딱 보시면은 군침이 아주 그냥 막 이렇게 막 흘리실 만한 그런 종목이에요. 왜냐면은 보시면은 지금 종목 그 캔들 패턴만 보시더라도요. 지금 강한 오늘 수급이 들어왔어요. 강한 수급이. 얘가 왜 들어왔을까 보니까는 이제 탈중국 공급망의 어떤 핵심 수혜주라고도 합니다. 뭐 자세하게는 말씀 안 드릴 거예요. 일단 야간 교육 방송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자, 해외 공장의 실적 연결이 이제 실적이 반영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흑자 전환이 되고요. 그다음에 외부의 어떤 판매 비중이 확대되면서 고객사가 상당히 다변화 기획을 하면서 앞으로 매출 중대의 어떤 그런 모멘텀이 내부적인 모멘텀들이 아주 강해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룹사 전반의 흑자 경영 선언과 시너지들이 아주 강하게 지금 몰아치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이슈가 되는 업종의 또 섹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모멘텀이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차트로 한번 보실게요. 일본 기준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본 보시면은요. 이거는 진짜 아시는 분만 아시는 캔들 패턴인데요. 와, 정말 강력한 상승 흐름의 패턴입니다. 강력한 상승 흐름의 패턴. 요 네 개의 캔들이 결합됐을 때. 왜냐면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캔들은 이 하나하나가 다 언어예요. 언어. 시장에서 나의 힘의 크기와 그다음에 나의 모든 심리와 모든 것들이 다 녹아 들어가 있는 정말 그 누구도 변형할 수 없는 정말 솔직한 이 종목의 언어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결합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힘의 크기가 더 강해질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강한 모멘텀의 어떤 캔들 패턴이 일단 나왔어요. 기술적으로. 그리고 강한 수급의 힘까지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얘가 앞에 있는 박스권에 좀 갇혀 있는 부분이기는 해요. 사실 그래서 내일 시장을 좀 더 유념해서 봐야 되는 게 내일 만약에 장 개시 직전에 얘가 조금 더 움직임이 거래량이나 수급이 개장 초에 만약에 모아진다고 한다면은 얘는 강하게 빵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시장의 모멘텀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주봉으로 한번 보시면은요. 저 위에서부터요. 한참 내려오다가 지금 바닥에서 되돌리는 흐름입니다. 되돌리는 흐름에서 최근에 어마어마한 수급이 계속 모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패턴 자체가 이 정고점을 또 돌파하기 위한 어떤 시도를 하고 있는 주봉상에서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내일 시장에서 얘가 강하게 터치를 한다고 한다면 한 모름지기 한 10% 이상의 또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내일 가봐야지 알겠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의 이 흐름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저희가 공략을 해볼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야간 교육 방송에 어떻게 참여하시는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안내드리고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익날개 한영석 대표님의 교육 잘 들어보았습니다. 이 한영석 대표님의 히든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 뒤 야간 21시에 교육 방송에서 오픈해드릴 예정이니까요. 하단 QR코드 빠르게 입장하셔서 여러분들도 히든 종목에 대한 자세한 종목명 알아가시고 이러한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기술적으로 대처해야 되는지 강의도 제대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조언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현명한 투자 판단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